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럼블 채널도 꼭 구독해주시기 바라고요. 럼블 제 홈페이지 oneoped.com 메일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가 이렇게 잘 안 뜬대요. 주변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유튜브가 또 이제 섀도우 배닝 요새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코 내러티브 링크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원이 있어야 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있는 분을 알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실제로 그렇게 섀도우 배닝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 스스로 보수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 밝히는 거 싫어하니까 구글이.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항상 제 럼블 어카운트도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 제 백업 채널 문화전쟁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트럼프한테 희소식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이에요. 내년 11월.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고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데 기세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라이벌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두 자릿수로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재대결에서도 3%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보다는 경합주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런 주에서 과연 앞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들에서요. 플로리다하고 오하이오는 이제 공화당 주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이 세 개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 세 개 주에서 판가름이 나요. 원래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요 세 개 주 중에서 두 개 주 승리한 후보가 항상 다 이겼거든요. 근데 지난 2020년에 이상하게도 왜 이상하게도인지는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도 예외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오하이오하고 플로리다에서 압승을 거뒀죠. 그런데 펜실베이니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언론들도 장난질을 많이 했습니다. 뉴욕포스트 특히 뉴욕포스트가 이제 특종 보도를 했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인 뉴욕포스트가 헌터 바이든 랩탑에 대해서 특종 보도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번역 보도한 언론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제 막 까지 않았습니까? 뉴욕포스트가 바이든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지래요. 뉴욕포스트를 보고. 그걸 그대로 번역하는 한국 한인 언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지지율이 살짝 내려갔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또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졌다. 공화당이. 트럼프 때문에 졌습니까? 연방 하원 원내대표였던 케빈 머카르티 책임 아니었어요? 일단 하원에서는 승리했다고 치고 공화당이 내석 차이긴 하지만 세석으로 또 줄어들 수가 있죠. 조지 산토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지 산토스는 그 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적도 있고 내러티브 시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원에서 졌잖아요. 완패했습니다. 공화당이. 왜 그랬어요? 미치 머카너 책임이 더 큽니다. 상원 대표 누굽니까? 미치 머카너이지.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미치 머카너를 비판해야지 왜 트럼프를 비판해요? 그리고 이건 제 주변에서도 느꼈는데 제 주변에 있는 그 민주당원들 보면은 10중 8구가 후회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 민주당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때가 살기가 훨씬 더 좋았다고. 10명 중 8명, 9명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게. 또 정치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공화당 경선 라이벌들을 다시 압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드산티스가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둘 다 조 바이든보다는 낫다. 조 바이든이 왜냐하면 중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강성 진보 진영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바이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민주당원이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재대결에서도 역전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트럼프가 연달아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그 트위터 파일 공개되면서 연달아서 이렇게 우세 그 주도권을 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트럼프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가 Art of the Comeback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Art of the Deal.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 협상의 예술.
그 책을 80년대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꺼졌을 때 위기가 닥쳤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를 보면서 저 노숙자가 나보다 자산이 더 많네 뭐 이런 얘기도 혼잣말도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그런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Art of the Comeback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그 책 꼭 여러분께서 읽을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정계에서도 이렇게 Art of the Comeback을 이룰 수 있느냐? 컴백 할 수 있느냐? 귀추가 주목돼요. 저는 솔직히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간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워낙에 메인스트림하고 빅테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상원 선거 보면 알겠지만 하원도 기대 이하였잖아요. 어쨌든 공화당 활약상이. 자, 이걸 보십시오. Trump leads Biden in hypothetical rematch in 2024. 2024년 가상 대결에서 앞선다 트럼프가. Trump also leads DeSantis in the Republican primary by a margin of 55% to 29%. 트럼프가 드산티스를 상대로 한 공화당 경선에서도 55%대 29%로 앞서고 있다. 왜냐면 제가 주변에 공화당원들하고 얘기해봐도 다 트럼프를 원해요. 예, 트럼프에 대한 그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심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좀 세고, 충성심은 마치 무슨 부하가 그 자기 대장한테 충성하듯이 뭐 그런 느낌보다는 로열티, 로열티가 그러니까 로열하다는 게 사실 한국어로 이렇게 딱 맞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영어하고 한국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재대결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바이든을 내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봐요. 일단은 이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분석은 이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이 다시 재대결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글쎄 공화당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워낙에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1월 전까지 무슨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조작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존 드럼 특검이 조사하고는 있지만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배심원들까지 저는 딥스 진영이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한 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끝난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절망적이니까 모든 게 뭐 트랜스젠더 무브먼트도 그렇고 하나같이 비정상적이다 이겁니다. 열린 국경 뻥 뚫려가지고 바이든 정부 아래 지금 거의 600만 가까이 불치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펜타닐 오남용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 미국인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 1위가 바로 펜타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미국인들을 위해서 지금 좋아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에그플레이션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뭐 하나 좋아진 게 없거든요. 트럼프 때 정말 좋았던 게 지금 다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솔직히 이건 그냥 팩트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그런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직도 민주당 좋다 뭐 일친독체니까 저는 이제 이 근친상간이 문제라고 봐요.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민주당 간의 근친상간.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츄에이션도 무조건 그냥 우크라이나 편만 들고 앉아있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민주당의 슬러시 펀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하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제 이미 깨어나신 분들 빼고 안 깨어나신 분들한테는 제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바 리버럴 되지 말자. 보바 리버럴 되지 말자. 제가 볼 때 한인을 포함해 아시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보바 리버럴 문제입니다. 좌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논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원영석의 진정 프로그램은요. 하지만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보바 리버럴만큼은 되지 말자. 그게 이제 제 두 번째 슬로건입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 요새 이상해요. 트럼프 자꾸 띄워줘요. Axios에서도 Trump sets out on 2024 campaign trial with fresh momentum. 네? 모멘텀이 이제 fresh합니까? 악시오스도 강성진보 언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ABC, NBC, CBS, CNN, MSNBC보단 낫지만 그래도 강성진보입니다. 미국 언론도 그냥 다 강성진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작년
작년 11월 중간선거 직후에는 바이든한테 밀리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여론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사에서는 4%포인트 열세였다가 올 1월에는 3%포인트 우세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머슨 대학이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44%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41%를 3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또 공화당원 55%는 트럼프가 차기 대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원 58%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 바이든이 워낙에 정치 꿈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스캔들에 끄떡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대부분 그 법률 분석가들 보면은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무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밀 문서 유출 이슈로 인해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아무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워낙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선에 도전 무조건 할 것이다. 30대 때부터 대통령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리턴 매치가 가능하다.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가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하려면 일단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대로면은 론 디샌티스가 출마 안 할 수도 있어요. 차이가 꽤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드산티스에 비해 에머슨 대학 조사에서는 55대 29,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는 49대 30, 하버드 해리스 조사에서는 48대 28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게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킬 여론조사예요. 지금 트럼프가. 특히 연방 하원 의장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케빈 머카르티가. 근데 케빈 머카르티가 하원 의장 선출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면서 역시 트럼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잘했다. 정말 국정운영 정말 잘했다. 이거는 뭐 그냥 당을 떠나서 잘했다. 특히 72년 만에 에너지 독립, 그리고 실업률, 흑인 실업률 역대 최저, 아시안 실업률 역대 최저, 라틴계 실업률 역대 최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도 거의 60년 내 최저로 기억하고 있어요. 60년 내 그 실업률 최저. 그러니까 워낙에 국정 운영만큼은 잘했기 때문에, 물론 뭐 인디비주얼 사람 자체는 뭐 나라시스트다 뭐 논란 많았지만, 그리고 뉴스 맨날 오르내렸죠. 뭐 막말 논란. 저는 그런 막말 논란도 좋았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워낙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악랄하기 때문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했잖아요. 거기에 가담했잖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예? 그리고 클린턴 재단이 1억 4,500만 달러 받은 거 아닙니까? 러시안 9명으로부터. 그런 건 왜 보도 안 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짜 뉴스기 때문이에요. 뉴욕타 와포 CNN 다 가짜 뉴스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많이 깨어나고 있고, 중도파들 민주당 진영까지도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중 8구가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 공화당이죠. 한인들은 이제 2명이 공화당원이고 1명 앤디 김이 이제 민주당원입니다. 자,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중국 견제 하원 특위 멤버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원이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에 한인 미셸 박스틸 의원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케빈 머카르티 하원의장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공화당 의원 13명을 발표했는데요. 위원장에는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위스콘신주 의원입니다. 마이크 갤러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나머지 12명 의원 중에는 미셸 스틸 의원이 유일한 아시아계로 포함됐습니다. 스틸 의원은 2021년 출범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와 무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해 왔는데요.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경쟁자인 대만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제이첸 민주당 후보의 친중 성향을 문제 삼아서
사실 그 덕에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이. 물론 또 이제 인종차별 발언도 했고요. 제이첸이. 미셸 스틸 의원은 중간 선거 때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차기 이후가 중국의 더 강한 기조로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을 엿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위를 보면은요. 로버트 윗맨 뭐 이런 여러 그 대중 강경파 의원들이 들어섰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그래도 개 중에서도 어느 정도 친트럼프 의원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니까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죠. 그래서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직원의 약 6%인 1만 2천 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피차이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결정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정리해고는 알파벳이 거느린 세 개의 전 부문 자회사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특히 채용 담당 이런 핵심 업무 분야와 동떨어진 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인원 감축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 업무 분야가 아니면은 더 많이 내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대상자는 16조치 임금과 6개월간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요.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현지법에 따라 다른 복지 혜택을 지급하겠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이번 감원 규모가 알파벳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구글 모회사예요. 구글이 감원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국 빅테크 인원 감축 흐름이 더욱 확산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앞서 아마존 18,000명,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11,000명, 마이크로소프트 10,000명, 그리고 트위터 3,700명 이렇게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걸 이끌었다 이런 움직임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빅테크 CEO들은 좋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왜냐면 대규모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가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빅테크 CEO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속으로. 야, 일론 머스크 보면서 시원하다. 왜냐면은 이제 프리 런치 없다. 이런저런 perks 없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접수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너네들 일 중독 한번 돼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한번 일 제대로 일해봐. 그전에는 눈치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그런 얘기들을 못했대요. 빅테크 회사들이.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나는 일한다. 너네들은 도대체 뭐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위터 직원들 상대로. 일단 이 사진 대규모 해고를 했죠. 머스크를 보면은 80%를 해고했어요. 전체 직원 80%. 예, CNBC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내부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 인수에 앞서 한때 7,500명에 달했던 트위터는 현재 정규직 1,300명 규모 회사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제 마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고를 단행했으니까. 보통 스타벅스 뭐 이런 회사들도 이윤 남기려면 바로 이제 해고부터 하지 않습니까? 인력 구조 조정에 따라 핵심 인력인 엔지니어는 550명 미만으로 감축됐고 불법 콘텐츠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신뢰와 안전부서 인력은 20명 아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CNBC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머스크가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트위터는 대규모 정리해고, 재택근무 종료에 따른 퇴사를 통해 직원을 대폭 줄였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감축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죠. 저는 트위터가 좋은 길을 택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머스크가 계속 트위터 CEO로 남았으면 해요. 물론 이제 그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지만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 정규직을 1,3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동시에 별도의 외인 부대도 이 회사에 투입했는데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지하터널 굴착 기업 보링 컴퍼니 뭐 이렇게 머스크가 경영하는 다른 회사와
벤처 펀드에서 차출한 인력 130명이 현재 트위터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사로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요. 트위터 뭐 여러분께서 쓰면서 별로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해고돼도 바로 난 거예요. 쓸데없는 인력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용석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예,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후원이 있는 덕에 진정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라코 내러티브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 럼블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럼블이 미래라고 봐요. 백업 채널 문화전쟁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